안녕하세요, 권상민입니다. 오늘도 툭 치며 탁 나오는 무역신무 8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상사 시절에 계약 협상할 때 활용했던 팁 협상의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. 오늘 강의 목차는 없어요. 그리고 문구만 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상사에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. 그럼 뭘 팔까요? 바로 타이밍을 파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협상의 기술 3가지입니다. 시황을 읽는다. 그리고 2번째, 금융을 읽는다. 그리고 3번째, 지도를 읽는다 입니다. 우선 저는 상사맨이기 때문에 세 당사자를 기억하셔야 돼요. 제가 상사고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제조자가 있고 그리고 구매한 물품을 판매할 바이어가 있는 거죠. 이 3가지 당사자를 기억해 주세요. 협상의 기술 첫 번째, 시황을 읽는다. 시황이 뭐죠? 시장 상황이죠. 즉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의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시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. 시황 상승기와 시황 하락기. 스테이블하면 좋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시황 상승기에는 최대한 물품 구매를 빨리 확정짓습니다.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사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바이어와는 최대한 가격 협상을 늦춥니다. 납기의 차질이 없는 선까지 밀당을 하다가 최대한의 마진 스프레드를 확장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죠. 또 하나의 방법은 범용 사이즈 포지션 플레이입니다. 바이어들이 자주 구매하는 사이즈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단 이때는 재고 부담이 있겠죠.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황이 계속 상승기에 있다면 더욱더 큰 마진을 획득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시황 하락기에는 먼저 바이어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야겠죠.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먼저 바이어를 잡아두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. 제조자와는 가격 협상을 최대한 늦추겠죠. 제조자는 월 단위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조자의 생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. 왜냐면 제조자는 월에 생산량을 채워야 하는데 만약 뒤늦게라도 채우지 못했다.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를 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조사는 고정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. 협상의 기술 2번째, 금융을 읽는다. 즉 환율과 연관이 있습니다. 환율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를 이용하는 거예요. 우선 신용장 거래할 때, 내고할 때 환율이 상승한다면 우리가 선적하고 이제 신용장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잖아요. PD라는 기한, 선적 후 며칠 내 서류를 제시해서 내고를 해야 한다. 이 PD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늦게 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상사인데 물품을 수입했다가 국내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수입했다가 다시 재수출해서 해외에 판매합니다. 이때 물품 수입 시 수출입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수출입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? 관세청에서 환율을 고시하는데 금주가 지금 목요일이거든요. 목요일이면 이 전주 일주일의 환율을 평균을 내서 관세청 수출입 환율을 고시해요. 그래서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되잖아요. 이 관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지난주가 예를 들어 달러가 1,450원이었는데 금주에는 달러가 하락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한 1,330원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수입 시점을 조금 늦춰가지고 금주가 아닌 다음 주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 관세 등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. 엄청난 팁이에요. 그리고 결제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보통 제조자는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바로 받길 원하고 바이어는 물건값을 최대한 늦게 주기를 원해요. 이럴 때 저는 바이어한테 LC 유산스라든가 TT 후지급이라든가 DA 조건 등을 통해서 자금 융통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이자 플러스 알파를 마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 결제 방법들은 조금 믿음이 있는 거래처와 하는 게 좋습니다. 3번째, 협상의 기술 3. 지도를 읽는다. 여러분, 상사의 꽃은 삼국산 무역입니다. 상사들은 우리나라 물품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. 중국산, 일본산, 베트남산을 소싱해서 다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FTA를 활용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물품을 멕시코에 팔고 싶어요. 근데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한국, 멕시코 간에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요.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은 멕시코와 FTA 체결하고 있어요.
한국산이 가격 경쟁이 없을 땐 일본산을 소싱해서 멕시코에 판매하는 것도 FTA 혜택을 보니까 더 가격 경쟁력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. 또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우리나라랑 파키스탄은 FTA가 체결되지 않아요.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FTA가 체결되어 있거든요. 제가 한국산을 판매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저는 중국산을 소싱해서 FTA 혜택도 보면서 파키스탄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.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대체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. 제가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제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. 그러면 저는 기존의 제조자를 갖고 수출할 수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일본산 물품을 소싱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물품을 소싱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대체산을 활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제 바이어도 계속 지킬 수 있고 저는 공급처를 다변화하니까 훨씬 좋은 옵션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삼국산 무역을 활용하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매우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대요. 그러면 중국에서 물품이 일본으로 자체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럴 땐 중국 물품을 우선 우리나라한테는 수출 통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수입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방법이 있겠죠.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팁이 있지만 우선 그거는 천천히 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